자, 교과서는 108에서 110페이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 한번 보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와도의 정의, 그리고 와도의 크기와 방향, 그 다음에 와도의 종류, 그 다음 와도 방정식을 배우진 않겠지만 와도 방정식을 통해서 유도가 되는 포텐셜 와도의 보존 법칙까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여기 있는 지저분한 식이 있는데 나중에 이것의 유도 과정은 PPT에 있다. 하지만 유도하는 뭐 시험 이런 것들은 되지 않을 거다. 근데 이 식과 관련된 이야기는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와도의 정의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와도라는 것은 회전축에 대한 입자의 회전 정도를 의미한다. 축에 대해서 얘가 얼마나 회전을 빠르게 하느냐, 또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 그것으로 크기와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지. 그래서 해양과 대기 운동을 설명하는 물리량 중에 하나라서 이 와도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의 가정은 뭐냐 하면 사실 유체와 강체는 성질이 조금 다르다. 강체는 이제 각 속도가 대체로 어떤 하나의 판이라면 같이 돌아가잖아. 근데 유체는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하지만 여기서는 그 유체의 운동을 그냥 이제 강체와 같이 이렇게 같이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가정을 해서 그런 어떤 유체의 점성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강체와의 차이를 좀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V는 R 오메가라는, 그래서 같은 각속도를 가질 때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그 접선 속도도 빠르게 나타난다는 거, 그런 가정하에 적용을 한다고 가정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유체를 배우지만 여기 이제 표현은 강체라고 되어 있거든. 그래서 강체가 축으로부터 머리와 접선 속도가 비례하는 회전 운동을 하고 있을 때 그 회전을 나타내는 척도인데 각속도의 2배를 우리는 와도라고 정의를 한대. 와도가 뭐라고? 각속도인데.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좀 험하지 않나? 각속도 아니 와도는 각속도의 2배. 이게 정의라고? 뭔가 좀 어색하지? 네. 그러면 와도의 정의가 엄밀히 말하면 무엇인지 PPT에 넣었는데, 와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적에서 일어나는 순환의 크기를 의미해.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런 식으로 정의한다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다. 뭐 이해라기보다는 뭔가 납득하기 편하겠지. 면적당 순환을 하는 정도. 결국엔 와도가 이 순환, 뭔가 이제 돌아가는 그런 것과 관련된 거니까. 다만 이제 면적당이라는 것으로 정의된다. 자, 그럼 면적, 이 와도가 만약에 우리는 이제 편의상 원운동이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할 건데, 면적이라고 하면 뭐 원기둥의 혹은 원의 면적은 파이 r 제곱이지. 예. 그래서 파이 r 제곱이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순환이라고 하는 것의 크기는 뭐냐?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이런 적분의 표현은 혹시 너희는 뭐라고 알고 있어? 폐곡면. 폐곡면 적분이라고 하는데, 따로 너희가 수학 고2 1학기 과정에서 다루진 않는다고 하더라고. 그렇지만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뭐 꼭 원이 아니더라도 하더라도 어떤 원이 있을 때 어떤 입자가 이렇게 U 혹은 수평 방향 U 플러스 V에 해당하는 U 벡터의 속도를 가지고 그 다음에 L이라는 거리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쭉쭉쭉쭉 따라갈 때 이때 만들어지는 그 순환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 폐곡면, 닫혀있는 면이잖아, 그렇지? 선을 따라서 쭉 연결하면 닫혀있는 면이 만들어지니까 이런 것을 폐곡면 적분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원에 대입을 하면 U 대신에 이제 V는 R 오메가라는 수식을 생각해서 R 오메가를 대입하면 되고, 그 다음에 L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리는 L은 R 오메가, 아니 R 세타, L은 R 세타로 넣을 수 있으니까 얘를 이제 0에서 2파이까지 적분을 하면은 이렇게 나타나진다. 세타를 0에서 2파이까지 하면 2파이 나오겠지. R 제곱 오메가는 그냥 그대로 나오게 되겠다. 그러면 이제 면적과 순환을 이제 나눠주면 R 제곱 안녕하고 파이 안녕하고 남는 것은 2오메가잖아, 그렇지? 그래서 와도의 크기는 2오메가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
자, 그다음에 방향 한번 보자. 방향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뭐 지구의 자전 공전도 또 수학에서 각의 크기, 각의 어떤 방향을 측정할 때도 그렇고 또 우리가 자연 좌표계에서 n 벡터의 방향을 진행 방향이 어디로 잡았지? 왼쪽 직각 방향이었지. 그것을 생각하면 곡률이 반시계 방향으로 형성이 될 때 또 플러스라고 했었잖아. 그것과 다 연결이 돼. 그래서 반시계 방향이 이 와도에서도 플러스 방향으로 정리가 된다. 현재야, 와도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 플러스라고? 시계 반대 방향. 그래. 잘 듣고 있네. 자, 그렇게 와도의 정의, 즉 크기와 방향을 한번 살펴봤고 이제는 와도의 종류와 특징을 알아보자. 자, 첫 번째는 행성 와도야. 여기 있는 F 너희가 눈에 익을 텐데 뭐지 이게? 폴러리 파라미터. 그게 곧 행성 와도와 같은 의미라고 봐주면 즉 이 오메가 사인 파이에 해당한다. 여기서 이 오메가는 우리가 와도라고 하는 거였잖아. 그리고 행성 와도는 우리 행성,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발생하는 소용돌이를 의미해. 그러면 지구는 구체이니까 관측자의 위도에 따라서 이 지구 자전에 의한 와도 효과는 사인 함수에 관계된다. 자, 여기 앞에 한번 볼까? 여기 지금 자전 축이고 여기 극지방이야. 극지방에 있는 관측자 입장에서는 지구가 자전을 하면은 그 지구의 자전에 의한 효과, 즉 회전 운동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근데 만약 적도에 있는 사람이 생각해요. 여기 적도에 있는 사람은 지구의 자전, 그러니까 요 방향을 축으로 하고 요 방향을 이제 평면이라고 하는 이러한 회전 운동이 이 적도에 있는 사람에게 요 방향으로 회전을 만드나? 아니면 요 방향으로 회전을 만드나? 만들어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지구 자전에 의한 행성 와도가 사인 함수에 비례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적도에서, 즉 사인 0에서는 이런 지표면에서의 회전 운동. 이 관측자 입장에서 여기가 회전일 텐데, 지표일 텐데 이게 축이고. 근데 이런 회전을 아무리 해도, 즉 지구가 아무리 자전을 해도 이 관측자 입장에서는 지표면상의 회전이 뭔가 만들어지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사인 함수를 붙여. 그리고 이거는 사실 너희가 너무 잘 알고 있겠지만 전향력의 크기, 즉 FV와도 관계가 되고 전향력의 공식을 너희가 이해를 하는 과정에서도 아마 이러한 이유는 충분히 다뤄봤을 거예요. 그래서 적도 지역에는 전향력이 거의 없거나 0이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지. 그래. 그렇게 이해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행성 와도는 그래. 지구의 자전에 의한 와도다. 자, 그리고 이러한 와도를 조금 우리가 앞서 배웠던 행렬 그리고 어떤 대연산자 또 외적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자, 컬이라고 하는 거, 회전 운동. 이것을 어떤 속도 장에다가 어떤 연산을 해주면 됐어. 대연산자를 외적을 취해주면 된다. 그래서 대외적 V 이걸 하면 행렬로는 이렇게 나타내지고 이걸 전개하는 방식은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 앞에 자료를 보면 또 알게 되겠다. 수업을 했으니까. 그러면 x, y, g 성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 의미가 결국에는 요거라고 했지. 즉 이 i 성분에 해당하는 라운드 y분의 라운드 w 마이너스 라운드 c분의 라운드 v는 i 방향을 즉 뭐 예를 들면 지구에서는 동서 방향이 될 수 있을 텐데 동서 방향 요걸 축으로 해서 이 유체의 yz 평면상에서의 회전을 의미한다. 이해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분은 j 성분이야. 즉 y를 축으로 해서 xz 평면상에서 z, u, x, w 다 x와 z 방향에 관련된 성분이잖아. 그러니까 y 방향을 즉 j 요 단위 벡터를 축으로 해서 xz 평면상에서 즉 요 상황에서 이렇게 있거든. 그런 회전을 의미하지.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제일 관심 있게 봐야 할 것은 바로 이 부분. 라운드 x분의 라운드 v 마이너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 그래서 xy 평면에서 회전 운동이 일어나고 회전 축은 바로 연직 방향에 해당하는 k 방향. 즉 요 방향에 관련된 와도도 있다. 그래서 이 와도라고 하는 제타. 요거 제타라고 있는 건 알고 있지. 제타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래서 x, y, g 성분의 회전을 다 표현하면 즉 완전한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런데 얘를 이제 우리가 입체 역학, 즉 지구에 가지고 온다면 사실 XZ 방향의 회전 혹은 YZ 방향의 회전이 의미가 있을까? 크게 알고 싶진 않아. 왜냐면 어쨌든 지표와 만나게 되면 이런 YZ 혹은 XZY 평면, XZ의 평면상에서의 회전은 결국 지표면과 맞아 떨어지면서 뭐 이렇게 부서지게 되는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서 있는 상황, 그리고 중력 방향,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이 K 벡터를 축으로 XY 상황에서 회전하는 그러한 와도를 알아보고자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도 여기 보면은 이런 즉 X, Y를 축으로 해서 XY를 이제 평면으로 하고 여기서 튀어나오는 Z 방향을 축으로 해서 이런 회전 운동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지. 근데 하나만 하면은 너희가 좀 차원의 확장을 하는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 상황을 한번 준비해봤다. 자, 여기 있는 첫 번째 항, 즉 I 방향을 축으로 하는 YZ 평면상에서의 회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히터 좀 꺼도 되겠나? 예. 애들이 춥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참. 자, 그러면 먼저 라운드 Y분의 라운드 W를 플러스 값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얘는 일단 생각하지 말고 얘만 먼저 플러스로 만들면 플러스 I 방향을 축으로 하니까 어떤 회전이 만들어지는지 알아보면 되겠지. 자, 라운드 Y분의 라운드 W가 플러스 되면 두 부호가 같음이 된다, 그렇지? 그럼 Y 방향으로 증가함에 따라 W가 증가하거나 Y 방향으로 감소함에 따라 W가 감소하는 상황. 어떤 상황일까? PPT 애니메이션으로 나타내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 맞지? 그러면 이때 어떤 유체 입자를 여기 XY 평면상에 하나 올려줬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회전을 할까? 유체 입자가. 여기 속도가 빠르고 여기 속도가 느리네. K축 쪽으로. K축 쪽으로? 아닌데 YZ 평면상에서. 이렇게 돌지 않을까? 네. 그치.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돌겠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 속도 빠르고 여기 속도가 느리니까 유체 입자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겠지. 그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와도가 아까 뭐가 플러스라고 했지. 그리고 그 회전 축의 방향은 결국 플러스 I 방향이 될 거고. 그래서 오른손을 써서 플러스 I 방향에 엄지, 축을 두고 그 다음에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을 감아보면 YZ 평면상에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감기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겠다. 애니메이션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지. 오른손 이렇게 써보면 이해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것도 한번 해봐야지. 자, 마이너스 라운드 G분의 라운드 V가 플러스인 상황을 생각해보자. 아니면 라운드 G분의 라운드 V가 마이너스인 상황이 될 건데 그러면 분모 분자의 부호가 반대면 되겠지. 즉 Z 방향으로 갈수록 V가 작아지거나 마이너스 Z 방향으로 갈수록 V가 커지거나 이러한 상황은 표현해보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네. 너희가 생각했던 것과 좀 연결이 되나? 네. 그래, 그러면 된다. 그런 표현이 된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도 마찬가지로 어떤 유체 입자를 준다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맞나? 이미지가 그려질까? 그래서 얘도 반시계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회전하고 축도 플러스 I 방향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는 이 X축을 플러스로 해서 X축을 회전축으로 해서 YZ 평면상의 회전 운동을 나타내는 자료가 전혀 없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 소개도 하는데 한 번도 안 해보고 넘어가면 너희가 좀 이해하는데 하나의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좀 해봤다. 자, 그럼 이제 기상역학, 대기역학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 그러면 우리는 연직 성분을 주로 고려를 하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 와도라고 하는 두 번째 와도의 개념을 배울 텐데 이 상대 와도의 정의는 이렇게 된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V 마이너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 요게 곧 아까 전에 얘기했던 Z축 방향의 와도의 크기라고 할 수 있고 굳이 표현하면은 대기역학이라는 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었어. 제타 G. 이건 G 방향을 이제 축으로 한다는 의미야.
근데 우리 고급 지구과학 교재에는 그런 설명이 따로 없거든. 그래서 앞으로 이 ZG는 우리 교재에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런 표현을 그냥 상대 와도라고 이해해주면 되겠다. 알겠지? 그래서 상대 와도는 회전하는 지구에 대한 상대적인 회전. 이름이 왜 상대 와도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요 말을 달리 말하면 선생님이 앞에서 쇼를 한번 해볼게. 자, 우리가 지금 서로를 보는데 서로가 돌고 있네, 돌았네,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 맞지? 왜냐 우리는 서로 지금 보면은 같이 회전 운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 맞지? 근데 저기 지구 밖에 있는 개에서 즉 지구라는 회전계 밖에서 보면은 우리는 뭐 하고 있어 지금? 지구가 돌고 있어요. 그렇지, 지구와 함께 열심히 돌고 있어. 여기 우리나라가 있고 이 우리나라에서 저기 밖에 입장에서 보면은 잘 돌고 있네 보고 있을 거야. 우리는 계속 돌고 있거든, 지구 자전 때문에. 근데 우리는 같은 회전계 내에 이미 지구의 운동과 동화되어 있으니까 그냥 멈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근데 여기서 쌤이 무슨 쇼를 할 거냐? 이제 발게이지를 할 거야. 쌤에게 있어서 여기 선생님은 오른발이 있어. 그리고 오른발로 바닥 지면을 밀어 찰 거야.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 여기 아래쪽 남쪽이 있고 여기 북쪽이 있어.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뒤쪽으로 발을 차면은 선생님에게도 어느 힘이 생기지? 남쪽에서 동쪽으로 가려는 힘이 생기지. 네. 맞나? 네. 그러면 이걸 수식으로 한번 해보자. 남북 방향에서 동쪽으로의 속도의 차이가 생기겠지. 쌤이 지면을 밀면. 네. 그러면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가 어떻게 될까? 북쪽으로 갈수록 동쪽으로 가려는 속도는 어떻게 되는 거지? 쌤이 이렇게 하면? 하나씩 커져 작아져? 포장해서 이쪽으로. 작아지겠지? 선생님이 지금 여기 서 있어. 그리고 여기 4라고 하자.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 오른발을 통해서 지면을 밀려고 해. 네. 그러면 마찰력 때문에 선생님은 이쪽으로 앞으로 가려고 하겠지. 선생님 오른쪽 다리가. 네. 근데 왼쪽 다리는 가만히 있잖아. 네. 그러면 이 상황을 보면은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가 작아지는 상황이지. 북쪽으로 갈수록 동쪽에 관련된 성분은 속도는 작아지잖아. 아래쪽이 앞으로 빨리 가려고 하고 선생님 왼쪽은 가만히 있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제타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v 마이너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라고 하는데 얘가 음의 상황이야. 선생님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럼 얘가 음의 상황이면 제타는 무슨 상황이지? 양수. 그렇지, 제타는 양수. 그러면 무슨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거지? 반시계 방향. 선생님이 무슨 방향으로 돌고 있어? 반시계. 반시계 방향이지. 그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다. 즉 이러한 운동을 하면은 너희는 선생님 볼 때 뭐 하고 있어? 돌았지. 그래. 그러니까 선생님이 돌고 있어. 그러니까 요 운동은 지구에 회전하는 지구에 대한 즉 행성 와도에 대한 추가적인 회전인 거야. 상대적으로 뭔가 더 회전하는. 그래서 이름을 상대 와도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나?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표현할 수 있겠고, 그러면 이제 Z축을 회전축으로 해서 XY 평면상의 회전은 어떻게 됐느냐? 그 부호와 어떤 방향에 대한 설명이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거든. 요거는 선생님 앞에서 했던 X축을 회전축으로 하는 차원에 관련된 설명에서 그냥 그것을 바꾼 거야. 축을 이번엔 Z축을 하고 평면을 XY 평면을 한 거니까 요건 굳이 한 번 더 설명하진 않을게. 알겠지? 자, 그런데 우리 교과서에 조금 오타가 있다. 교과서에 오타 한번 찾아보자. 자, 교과서 109페이지 한번 볼까? 자, 우리는 제타의 부호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야. 근데 제타를 구성하는 부항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v 마이너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야. 근데 우리 책에는 좀 엉뚱하게 갑자기 뭐가 있어? X. 라운드 y분의 라운드 x라고 표현되어 있다. 그렇지? 그래서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로 바꿔야 된다. 첫 번째 이거 수정해야 될 거.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줄에도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라는 항은 우리 제타에 없다. 상대와도 그렇지? 그래서 이 표현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v로 바꾸는 게 맞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이거 바꿔야 된다는 거. 체크를 좀 하자. 자, 그래서 이 부분 짚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행성와도와 상대와도
두 가지를 배워봤고, 그 다음 요 두 개를 합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에서 생각하는 와도, 즉 회전 운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지구 자전에 의한 행성 와도와 그 다음에 지구의 행성 와도 이외에 다른 추가적인 와도, 즉 상대 와도를 합쳐버리면 이 회전계에 대해서 어떤 물체가 혹은 유체가 가지고 있는 와도를 모두 표현한 걸 할 수 있겠어.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절대 와도라고 해. 절대 와도, 즉 행성 와도와 상대 와도의 합. 이거 어떻게 읽지? 에타. 그래, 에타. 자, 그래서 절대 와도는 이렇게 정리가 된다. 이게 세 번째 종류의 와도야. 근데 뭐 별거 없지, 절대 와도. 그냥 그렇구나 하면 돼. 합치면 돼. 너희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이 두 개 합친 걸 뭐라고 하지? 역학적인. 그냥 그런 개념이야. 별거 없어.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와도라고 하는 물리량이 우리가 속도에 대한 것도 시간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가속도라는 개념이 생겼잖아. 시간에 대해 유분을 했잖아. 이 절대 와도라는 것도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까? 라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어떤 와도 방정식을 만들어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와도 방정식은 결국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시간에 따른 절대 와도의 변화. 이것을 알아보기 위한 식의 전개 과정이 여기 쭉쭉쭉쭉 나와 있어. 여기서 각 수식에 대한 의미만 설명해 줄게. 다만 여기 있는 내용은 시험에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선생님도 못 매겨. 내놓고 선생님이 매긴다 하면은 선생님도 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자,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만 선생님 설명을 할게. 자, 먼저 절대 와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알아보고자 했지만 우선은 시간에 따른 상대 와도의 변화, 즉 dt분의 dz를 알아보고 싶어. dt분의 dz, dt분의 dz인데 요 z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v 마이너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잖아, 그렇지? 그러고 여기 있는 식 dt분의 du, dt분의 dv, 즉 xy 성분과 관련해서 지금 동서 방향으로의 가속도는 유체에 작용하는 힘을 볼 때 전향력 더하기 기압경도력. 그 다음에 남북 방향으로의 가속도는 전향력 더하기 기압경도력.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얘를 전개하면은 얘가 오일러항, 라그랑지안항, 이류항. 요것을 이렇게 변형을 시키면 전미분이 이 시간에 따른 오일러항과 그 다음에 이류항으로 구분해서 표현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 한 바 있다. 맞지? 요 표현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라그랑지안항이 여기 오일러항과 이류항으로 분류되고 그 다음에 이 두 개 항은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럼 이 1번식에다가 뭘 취하냐? 라운드 1번 항에다가 라운드 y분의 라운드를 취해. 여기에다가 라운드 y분의 라운드. 여기에다가 라운드 y분의 라운드를 취하면 요 식에서 뭐가 관련된 걸까? 여기다가 라운드 y분의 라운드를 취하면 요 수식은 요것과 관련된 거지. 그 다음에 요 수식에다가 라운드 x분의 라운드를 취하면 요 수식과 관련된 거지. 그래서 여기 앞에 요 수식에다가 라운드 x분의 라운드를 취한 것과 요 수식에다가 라운드 y분의 라운드를 취한 것을 빼봐. 빼면은 이 수식이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이렇게 전개가 돼요. 즉 2번 항 아까 얘기했던 거 대입하고 1번 항 얘기했던 거 대입을 해서 두 개를 빼주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 여기서 지금 여러 가지 색이 있는데 그 색은 전개 과정에서 이렇게 같이 이어져서 내려온다라는 의미로 봐주면 돼. 근데 뭐 지금 너희 출력 기준은 컬러가 아니라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맞지? 네. 그래서 선생님이 요 슬라이드는 필요하다면 캡처를 하든가 따로 해서 팀지에 올려주도록 할게. 네. 어쨌든 이 식의 전개, 즉 2번의 라운드 x분의 라운드, 1의 라운드 y분의 라운드 이걸 해서 쭉 빼주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빼주는 이유는 이렇게 파란색끼리 빼주고 하면 결국에 생기는 게 제타가 되거든. 초록색 두 개 해서 빼주면 얘도 제타가 되죠. 얘도 제타, 얘도 제타, 얘도 제타.
그리고 쭉쭉쭉 더 전개를 할 수 있어. 그리고 여기 빨간색으로 이제 생략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막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자 F라고 하는 것은 이 오메가 사인 파이다, 그렇지? 예. 그럼 이 오메가는 뭐 사실 상수.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 상수고, 사인 파이는 x, y, z 중에 뭐가 관련된 함수야? 파이는 위도니까 Y. y와 관련된 거지. 네. 그러니까 x 방향으로 감에 따라서 위도가 바뀌나? 아니요. 아니지. 그러니까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는 뭐여야 돼? 0이어야 되지. 그래서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p를 두 번 미분하면 이것도 0이거든. 그래서 없애버리고, 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생략하고 쭉쭉 빼고, 그 다음에 뭐 여기도 얘기했듯이 지금 라운드 t분의 라운드 f, 뭐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 라운드 g분의 라운드 f 다 0이어서 여기 남아있는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 이 표현을 dt분의 df로 나타낼 수 있다. 이거를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 이꼴 dy분의 df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럼 이 수식을 어쨌든 쭉쭉쭉 전개를 하면은 맨 아래에 있는 항, 너무 밑에 있으니까 좀 올려볼게.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 방금의 식을 전개해서 이제 줄일 거 줄이고, 그 다음에 0으로 없앨 거 없애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 자, 그러면 이 표현, 즉 우리가 알고 있었던 시간에 따른 절대와도의 변화는 초록색 항, 파란색 항, 보라색 항 이렇게 세 개의 요소로 구분을 할 수가 있대. 첫 번째 항이 의미가 있어. 한번 보자. 자,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 더하기 라운드 y분의 라운드 v. 이것이 무엇일까? 회전? 내적인, 내적이냐? 회전은 아닌데, 회전은 뭔가 마이너스여야 되고 좀 속도. 꼬여 있어야 되는데. 그러고 나가는. 이거 아닌가? 수렴 델 발사. 내적 u. 그러니까 여기 이제 h, 즉 수평 방향이 가는데. 델이라고 하는 것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여기 라운드 y분의 라운드였잖아, 그렇지? z 방향은 무시하는 수평 방향에 대해서만 할게. 그 다음에 u라고 하는 것은 수평 방향의 속도만 우리가 표현해보자. 자, 그럼 이 두 벡터의 내적을 취하면 뭐가 나오지? 요들이 곱한 게 요거고, 요들이 곱한 게 요거잖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여기 사실 초록색으로 설명해놨지만, 예. 이 유체에 작용하는 수평 방향의 발산과 수렴에 의한 효과라는 거야. 이해되나? 그 다음에 이 하늘색과 보라색은 각각 뭐 여기는 적어놓긴 했지만 뭐 경합대기에서 수평과 연직 성분 사이에 와도가 전이되는 효과. 요 의미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와도가 이제 기울어져 있을 때 꼭 항상 Z축에 나란할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기울어져 있을 때 얘가 기울어져 있는 상황에서 회전하다 보면 우리가 세차 운동과 같이 운동을 할 때 얘가 수평 방향이나 또 다른 방향으로 회전축이 돌아가 버린단 말이야. 그것에 의한 기울기 효과가 이 파란색 향이야. 근데 무시하자. 자,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 회전하는 어떤 장의 밀도가, 수평 방향의 밀도가 항상 같을 수 없잖아. 공기의 밀도가. 그 밀도 차이에 의한 회전이면 결국에 뭔가 섞이잖아. 그치? 회전 운동은 뭔가 섞이게 될 텐데 밀도의 차이가 있다면 회전 운동을 하면서 밀도도 같이 섞여버리기 때문에 하면서 돌아간다는 거야. 와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돌아간다는 거야. 근데 그거에 의한 항도 어떻게 하자? 무시하자. 이 무시한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 경합되기. 즉 밀도와 압력이 기울어져 있다. 기울어질 경자를 써서 밀도와 압력의 관계가 서로 경사져 있어서 뭔가 기울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수납되기. 즉 밀도가 기압만의 함수라는 어떤 수납되기임을 가정하면 이 보라색은 0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즉 라운드 P가 0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무시가 된다. 요렇게만 설명할게. 시험에 낸다고 안 낸다고? 안 낸다. 요 각각 각의 의미가 뭔지 뭐 그렇게까지 물어보지 않아. 다만 요 항, 즉 우리가 살린 항, 즉 왼쪽에 있는 시간에 따른 절대와도의 변화와 그 다음에 이 절대와도에 작용하는 발산 수렴장을 즉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수평 방향의 발산과 수렴이라고 하는 것의 그 개념을 조금 따지고 보면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해. 이거 그냥 외워줘. 발산이나 수렴을 정의할 때 면적당 즉 a분의 1의 시간에 따른 면적의 변화 dt분의 da 즉 어떤 특정 면적당 이 면적이 시간에 따라 늘어나냐 적어지냐 이것이 곧 발산과 수렴의 개념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 이 표현으로 되는 과정이 혹시 궁금하다면 쌤한테 찾아오고. 자 아니면 그냥 외우자. 요 수평 방향에 대한 수렴이나 발산의 표현이 이렇게 된다. 단위 면적당 시간에 따른 면적의 변화. 자 그러면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항과 얘를 에타라고 줄일 수 있겠지 절대와도. 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맨 왼쪽에 빨간색 항 얘들을 같이 한번 표현해보자. 그리고 얘 양변에 a를 곱하고 이 양을 시켜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보자. 그럼 이 표현은 무엇이냐? 바로 a와 에타가 곱해진 곱미분의 전개로 표현되는 거야. 맞지? 그리고 이 말은 dt분의 d 즉 시간에 따른 어떤 유체 기둥의 어떤 면적 아니면 유체의 면적과 절대 와도의 곱은 0이다. 즉 변하지 않는다. 보존된다라는 의미야. 그래서 이 수식이 유도가 된 거고 결국 우리가 알고자 하는 유체 입체라고 표현할게. 면적이 a이고 두께가 h이고 그 다음에 부피가 v 그런 유체 덩이가 있는데 이 유체 덩이의 면적과 그 다음에 이 축으로 해서 회전하는 절대와도 다 플러스 요 두 개의 곱은 어떻게 돼야 된다? 보존되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우리 책에 있는 포텐셜 와도 얘의 개념은 절대 순환이야. 포텐셜 와도가 아니야. 얘의 표현에서 우리가 이 부피가 일정하다, 변하지 않는다, 비점성 유체라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대입하면 V는 A, H니까 A 대신에 H분의 V를 대입하면 되겠다. 그치? 그럼 이 표현 대신에 DT분의 D, H분의 V, 에타 이것도 마찬가지로 0인 거야. 근데 아까 얘기했지 V가 어떻다?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거다. 그러면 결국 DT분의 D, H분의 에타가 어떻게 된다? 마찬가지로 0이어야 된다. 그리고 H분의 에타가 결국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다? 포텐셜 와도의 개념이다.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H분의 에타 이게 포텐셜 와도고 이게 보존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우리 책에는 그냥 보존하려는 경향이 있다 알았지? 라고 하지만 어떤 원리에 의해서 포텐셜 와도가 보존되어야 하는지 너희라면 또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했다. 자, 그래서 포텐셜 와도가 왜 보존되는지를 알아두면 굉장히 유체의 회전에 관련된 것을 표현하는데 너무나 편하거든. 마치 너희가 가분동량 보존 법칙 하나를 알고 있으면 그 중심 축으로부터의 거리와 속도와의 관계를 너무나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포텐셜 와도의 보존 법칙을 이제 한번 적용을 해보자. 자, 먼저 첫 번째 유체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에 이 유체가 있는 곳에 발산이나 수렴장이 있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즉 이런 경우 이런 유체 기둥이 있고 이러한 에타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 중심으로부터 발산하려는 어떤 속도장이 있어. 그러면 이 유체의 부피가 일정해지려고 한다면은 A와 H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까? A가 커져야 되고 H가 작아져야 되겠지. 다만 부피는 일정해야 되고. 그러면 너희가 다분동량 보존 법칙을 생각해도 알 수 있듯이 이런 유체가 이제 얇고 넓게 퍼지면 이 회전하는 속도, 즉 에타는 어떻게 될까? 느려지겠지. 에타가 작아져야 되겠지. 왜? 포텐셜 와도 보존 법칙을 쓰면 이해가 쉽다. H분의 F 플러스 에타 에타라고 하든 아니면 A 에타든 어쨌든 얘가 시간에 따라 변화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H가 작아지면 에타가 어떻게 돼야 돼? 작아져야 되고 A가 커지면 에타는 어떻게 돼야 돼? 작아져야 돼. 어쨌든 이러한 변화, 즉 공기덩이에 공기덩이가 발산장에 놓여 있는 경우라면 이 에타는 작아져야 된다는 거야.
얘들아. 네.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반대로 이러한 공기 경우가 있는데, 즉 이런 에타를 가지고 있는데 이 공기가 수렴장에 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회전축 중심으로 막 공기가 모여든다. 그럼 여기 있는 V 그리고 A와 H 상에는 변화가 생긴다. A는 어떻게 되고? A가 작아지고 그다음 H는 커진다. V는 일정하고. 자, 그러면 에타는 어떻게 돼야 된다? 증가해야 된다. 네. 한 번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지? 네. 그리고 가운동량 보존 법칙을 하면 너희가 알고 있듯이 뭐 이렇게 보통 피겨 선수의 운동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지. 뭐 이렇게 조금 높이가 작고 H가 큰 이런 상황에서 돌아. 그러면 천천히 도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만약에 체구를 좁히고 팔을 이렇게 높이면은 휙 돌아가겠지? 한번 해볼게. 자, 봐봐. 여기서 도는데 맞지? 마찰 때문에 느려져야 되는데 한 번 더 보여줄까? 자, 봐봐. 더 느려져야 되는데 더 빨라진다. 빨라지지. 네. 이것을 가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이길 수 있지만 이렇게 쌤은 유치가 아니야. 유치가 아니지만 이렇게 적용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 선생님, 저 유체의 부피가 일정한 거는 가정이에요, 아니면 사실이에요? 가정이야. 우리가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한 거야. 그래서 비점성 유체이고 수납 대기일 때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 네. 근데 이런 표현이 결국 이 유체가 뭐 예를 들면 어떤 바람이 불어. 공기동에 바람이 불어. 근데 점성이 있잖아. 점성이 있으면은 한번 생각해봐. 여기 공기덩이가 있는데 바람이 막 불어. 점성이 있어. 좀 끈적끈적해. 그럼 이 유체의 덩이가 바람이 불면은 애가 막 이렇게 튀려가지 않을까? 위로도 아래로도 막 이렇게 좀 점성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점성이 있는 유체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된다? 그냥 그대로 간다는 거야. 점성이 없어서 그냥 부는 대로 슉 간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부피의 변화가 없는 그런 상황임을 이러한 표현으로 우리가 하는데 뭐 켈빈의 순환 정리니 뭐니 하는 이런 것들을 너희가 너무 얽매일 필요나 고민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그 아까 서준이가 여쭤본 것처럼 그 부피가 일정한 가장 그 저희가 앞서 설명한 거에서 어디서부터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만 들어가는 건가요? 사실 이 유체 역학에서 우리가 물론 엄밀히 말하면 그런 부피의 변화 이런 것들도 다 고려해야 맞지만 네. 구국지구국에서는 부피가 변하는 상황을 따로 소개하거나 그러진 않더라고. 네. 그리고 이런 수식의 전개 과정에서도 좀 더 일반화되게 근사시키는 과정에 이런 가정을 쓸 수가 있어서 선생님도 그런 과정을 이렇게 담아서 좀 설명을 한 거야. 그냥 웬만하면 다 부피 일정하고 나중에 이 경합대기인 상황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할 거야. 근데 너희가 다 알고 있어. 이 경합대기가 어떤 상황인지. 어쨌든 여기서는 수납대기고 비점성 유체인 경우에 이런 식의 분사가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렇게 포텐셜 와도의 의미, 즉 절대 와도에다가 두께를 나누고 그 다음에 여기 쭉쭉쭉 뭐 연속 방정식이나 이런 것들 대입하고 하면은 결국 포텐셜 와도가 보존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포텐셜 와도의 보존 법칙을 가지고 이제 유체가 뭐 유도상을 이동하거나 아니면 또 어떤 방금 같은 어떤 신장 수축 뭐 이런 것들의 변화가 있을 때 회전 속도상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끄고. 자, 음악 끄고. 감사합니다. 잘한다. 우리 지금 음악은 아니죠? 다 들어왔나? 다 들어왔나? 자, 자고 있는 사람 서현이도 일어나고. 혹시 지금 내가 너무 잠이 온다. 나가라. 너무 잠이 온다. 씹을 게 필요하다. 그래, 알겠어. 먹을 게 필요합니다. 나도 잘한다. 아니, 잘 깨어있는 사람들 말고 좀 피곤한 사람들. 지금 서현이. 저는 아까 졸았습니다. 그래, 잘 자대. 잤으니까 이렇게 안 졸리. 또
아, 왜 나가? 열리고 싶지 않은데. 그래. 좀 시작할 때 잠을 깨고 진행해도 되겠나? 그래서 지난 시간에 포텐셜 와도가 보존된다는 거, 그리고 이 보존 법칙이 어떤 점에서 유용하냐, 이게 아래 적어놨지만 지구에서 운동하는 유체의 두께가 변하고 또 수평 면적이 변할 때 이 법칙을 쓰면 이 유체에 적용되는 상대와도 행성와도 이게 어떻게 바뀔까? 즉 H가 바뀌거나 F가 바뀌거나 하면 이 상대와도 Z가 어떻게 바뀌고 또 절대와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것들을 이 공식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알아볼 거야. 우리 책에 109페이지 아래 보면 베타 효과가 있다. 자, 여기서 베타가 뭘까? 배척한다. 그 베타는 I야. 베타적인 의미할 때 베타는 I 베타일 거야. 물고기 베타. 아, 베타라는 물고기가 있어? 그래. 그 베타, 그 물고기야 효과는 아니겠지. 요 베타는 사실 요 기호 베타고, 요게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 즉 위도에 따른 행성와도의 변화를 우리는 베타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유체 이동에 의해서 행성와도가 바뀌고 그로 인해서 또 상대와도가 변하는 그러한 효과를 우리는 베타 효과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 베타 효과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자. 첫 번째는 동일한 위도상에서 이동을 해. 즉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에 해당하는 베타가 0인 상황이야. 그런데 베타가 0이지만 어떻다? 두께가 변한다. 그러면은 dt분의 d 시간에 따라 dt분의 df가 0인 상황이겠지. 위도가 안 변한다고 하니까. 아니지. 쏘리. 베타가 0인 상황이 아니야. 미안해. 베타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른 f의 변화가 아니라 위도에 따른 f의 변화라서 이게 있어. 베타가 있어. 그런데 베타가 있지만 첫 번째 경우, 즉 동일한 위도에서면 f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야. 즉 다시 dt분의 df가 0인 상황을 생각하자는 거지. 그런데 이동하면서 이 유체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위아래로 바뀔 수 있다. 위아래로 늘어나거나 두꺼워지거나 하는 그런 경우. 아까 전에는 어떤 경우로 선생님이 설명했지? 아니 그 그림, 원기둥 그림 보여주면서. 그래, 수평 방향에 발산과 수렴이 있을 때 이런 유체상에 어떤 늘어남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찌그러짐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요 상황은 어떤 경우냐? 첫 번째 우리가 배울 베타 효과의 이름이 바로 지형성 베타 효과거든. 즉 이 유체 기둥이 이동하면서 지형이 올라가면 얘도 그림을 그릴게. 자, 여기 뭐 예를 들면 해양이라고 해보자. 지금 해양을 상황을 가정하거든. 그래서 요만큼의 지형이 있어. 근데 지형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런 경우라면 어떨까? 즉 오른쪽 방향이 x 동쪽 방향이고 이 방향이 연직 방향이야. 이게 수심이야. 근데 우리는 이걸 h라고 하자. 그럼 h가 요만큼이 유체 기둥이 동쪽으로 가고 있어. 동일 위도로 가고 있어. 근데 지형이 이렇게 막 올라와 있네. 해산이 있는 경우라고 해보자. 자, 그럼 여기서 얘가 산을 넘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이대로 이렇게 올라갈까? 했으면 이만큼 올라가야 되나? 아니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이 유체 기둥이? 찌그러져야 되고. 대신에 부피는 어떻게 해야 돼? 이 폭은, 면적은? 넓어져야 되지. 그러면 요 h가 바뀔 거란 말이야. h가 바뀌고, 그런데 위도를 동일한 위도로 이동하니까 f는 변화가 없고, 그러면 dt분의 d, h분의 z 플러스 f가 일정하기 위해서는 f는 일정하고 h는 감소하니 z는 어떻게 돼? 감소해야 되겠지. 그런 상황이야. 즉 처음에 어떤 상대와도가 없다라고 해보자. 즉 처음에 z가 0인 상황이라고 해보자. 그럼 얘는 동쪽으로 쭉 잘 가고 있을 거야. 앞에 요거 3다 4 쪽에 쭉 가고 있어. 근데 h가 작아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z가 작아져서 0보다 작아져서 음이 돼야 된다는 거야. f는 일정하니까. f는 0이라고 나눌게. f는 일정하다.
그러면 제타가 0의 상황이 되었으니 얘는 회전 운동을 안 하다가 지형만 살짝 올라오는데 무슨 운동을 한다?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겠다는 거야. 제타가 음수인 상황은 시계 방향 회전입니다. 예. 요게 좀 신기하지 않나? 얘는 그냥 회전 운동이 없는데 이 두께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게 지금도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된다는 거. 좀 신기하지? 자, 그리고 또 지형에 계속 산을 넘어갔어. 근데 이번엔 어떻게 됐어? 수심이 깊어졌어. 즉 H가 좀 커져야 돼. 예. 그러한 상황이라면 가늘고 처음에 얘가 이 정도였다면 여기서는 이만큼 했고 얘는 가늘어졌고 이렇게 되겠지. 여기 H가 커졌으니 델타는 어떻게 될까? 맞아요. 커져야 되겠지. 요 두 개를 비교해보면 시간 따라 변화가 없어야 되니까 H가 커지니까 델타가 커져야 된다. F는 일정하다. 같은 미도 탐구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는 여기서 아까 찌그러져가지고 시계 방향을 돌던 애가 다시 원래 높이로 돌아오면서 멈췄다가 다시 높게 더 쌤이 이걸 늘어뜨리지 못하겠다. 쭉 늘어나면서 얘가 무슨 방향으로 돌아야 된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다가 다시 원래 이제 깊이 수심으로 오면은 여기서 사실 제일 빨리 돌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면서 이제 멈추고 다시 상다수로 해서 돌아가겠지. 이래나? 쭉 걔는 다시 돌아가야 되겠지. 근데 이게 넓이가 늘어나면 위도가 일정한 게 맞아요? 이 폭이 넓어짐에 따라 위도에 어떤 큰 차이가 생길 정도로 이 부피가 큰 유체를 우리가 알아보고 하는 게 아니야. 물론 폭이 커지면은 남북 방향의 폭도 커질 테니까 조금의 여기 있는 물과 여기 있는 물의 위도는 좀 차이가 있겠지. 근데 그 부분까지는 지금 여기 F에서 고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 자, 그래서 이 상황 지형의 변화에 따라서 수심이 바뀌고 그래서 유체 기둥에 신장과 수축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상대화도가 바뀌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는 무슨 효과를 한다? 지형성 변화 효과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개하고 있는 자료는 뭐다? 바로 행성 베타 효과다. 행성 베타 효과는 행성, 즉 우리 지구의 자전에 의한 효과, 즉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가 있는데 그 있는 것의 효과를 이제 크게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 있다. 즉 시간에 따른 F의 변화가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되기도 한다. 자, 그걸 한번 알아보자. 자, 이번에는 쌤이 이거는 좀 3D로 입체로 표현을 해야 돼서 쌤이 앞에 이 물통을 들고 나와볼게. 앞서 지형성 베타 효과는 조건이 F가 일정한, 즉 위도가 일정한 상황에서 동쪽으로 쭉 가는 거였다, 맞지? 네. 근데 이번에는 얘가 꼭 동쪽으로 갈 필요가 없잖아.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 고위도로 갈 수도 있고, 저위도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요 방이 남북 방이라고 생각해줘. 그래서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야. 어떤 바람이 불면. 자, 그럼 처음에 잘 가다가 어떠한 이유로 얘가 북쪽으로, 즉 고위도로 가려고 해. 우리는 북방구로 생각하자. 이렇게 고위도로 가려고 하는데 고위도로 가면은 처음에 제타가 0이었어. 회전 운동이 없어. 근데 고위도로 가면 뭐가 커져? F가 커지지. 근데 여기서의 또 다른 조건, 두께가 일정하다. 즉 회전면이 쭉 날아가다. 자, 그러면 H는 일정한데 F가 커져야 돼. 고위도로 가자. 그럼 제타는 어떻게 돼? 작아져야 돼. 그러면 처음에 회전이 없었으니까 제타가 0이었는데 제타가 감소하면 음이 됐다는 거잖아. 그럼 어떤 방향 회전이 생겨야 돼? 시계 방향. 그러니까 요 상황인 거야. 잘 가다가 북쪽으로 갔는데 얘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돼. 이것도 좀 신기한 현상이지. 북쪽으로 갔을 뿐인데 돌다가 이렇게 돌면 어떻게 될까? 자, 요것도 한번 생각해봐봐. 이거 뒤에도 설명할 건데 이 유체 기둥이 잘 오고 있었어. 왜? 이게 동쪽으로 잘 오고 있었어. 그러다가 뭐 어떤 바람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 고위도로 가려고 해. 그러니까 F가 증가해. H는 일정해. 그러니까 제타가 감소해야 돼. 그래서 0보다 작아.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 근데 시계 방향으로 돈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 가면서 시계 방향으로 돌면 이 유체 기둥이 여기서는 빠르게 여기서는 느리게 가잖아. 그러니까 얘의 거동은 어떻게 될까? 이쪽으로 꼬꾸라지려고 하겠지. 여기는 천천히 가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멀리서 봐도 이 유체가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뿐만 아니라 돌면서도 이 유체 운동은 사실 다른 해양과의 점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은 다시 원래의 위도로 온다, 맞지?
그럼 여기서는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그리고 이 관성이 있으니까 다시 계속 저위도로 가려는 관성이 있으니까 다시 내려가. 그럼 이번엔 F가 감소했다, 맞지? 이 처음에 비해서 지금 DT분의 D를 계속 좀 생각을 해야 돼. 쌤이 일부러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 그럼 F가 처음에 비해서 작아졌으니 Z는 처음보다 큰 값이 되고, 즉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제일 빨라질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오면서 여기서는 회전 운동이 없을 거고. 그러면서 또 다시 관성으로 고위도로 가려고 하다 보면은 여기서 다시 관성으로 돌다가 여기서 다시 돌아. 이런 식의 사행이 생길 거라는 거야. 이해되나? 이게 무슨 효과라고? 행성 베타 효과다. 즉 두께는 변하지 않지만 남북으로 사행하면서 F가 변하고 Z가 변하는 이러한 현상을 행성 베타 효과라고 한다. 왜? F가 바뀌는 것은 지구 자전, 즉 우리 행성에 의한 효과니까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아. 선생님 계속 이름 명명한 이유를 굳이 설명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너희가 외우지 말고 이해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야. 외우는 건 힘들다 아이가.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행성 베타 효과, 행성 지구 자전 때문이지. 그럼 F가 바뀌는 상황이네. 근데 F가 바뀌는 상황에서 H까지 바뀌면 우리가 헤아릴 수 없으니까 H는 일정한 상황이 되는 거야. 지형성 베타 효과는 지형이 이렇게 굴곡이 있다는 거니까 H가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F도 일정한 상황이어야 돼서 Z가 바뀐다. 이런 식으로 좀 명칭만 보고도 이해가 되면 사실 제일 좋으니까. 그래서 이름을 붙이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지. 자, 그래서 우리 책에서 109페이지까지 다루는 베타 효과 알아봤고, 자, 그 다음에 와더와 관련된 마지막이 아니라, 자, 이 베타 효과를 우리 해양에 지금 적용을 해봤는데 이번엔 대기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 이 부분이 조금 재미없고 어려울 수 있어. 근데 방금 적용했던 것과 똑같은 원리야. 근데 조금은 차이가 있어. 왜냐? 태양과 대기의 밀도 차이는 이제 무려 1000배 정도가 나거든. 그리고 Y축 방향의 스케일도. 태양은 깊어봤자 그렇지만 여기서는 더 높은 곳까지 생각할 수도 있고. 자, 그럼 한번 보자. 서풍으로 인해서 산맥을 넘어가는 유체는 옆에서 봤을 때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다 봤을 때 어떤 거동을 할 것인지 이렇게 이 차원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 제타가 0인 회전 운동이 없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보자. H도 어떤 특정한 H. 예를 들면 요 위에 있는 면을 대륙권 2개면이라고 해서 그 H를 예를 들어 10km라고 해볼게.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산은 H 한 절반 정도니까 5km. 히말라야 산맥 어딘가라고 생각해보자. 자, 그럼 유체가 회전동식 하고 있다. 근데 0에서 1로 가서 1에 가니까 여기 앞에 뭐가 있다? 산이 있다. 그러니까 뒤에서는 가자 하는데 앞에서 잠깐만 앞에 산이 있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압축되면서 H가 처음보다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그럼 아까 적용했듯이 H가 증가하는데 F는 같이 동쪽으로 쭉 가고 있었어. 그럼 Z가 어떻게 된다? 감소해야 돼서 얘는 반시계 방향의 회전동, 즉 위에서 보면은 잘 가다가 맞아. 고마워. 아주 집중 잘하고 있네. 여기 시간이 계속 증가했다, 맞지? 그래서 증가해서 반시계 방향, 즉 이 상황에서 이렇게 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반시계 방향 이렇게 고위로 올라가려고. 자, 그래서 1 이렇게 올라가려고 한다. 근데 H는 금방 어떻게 돼? 1에서 2로 가면서 감소하지. 즉 H가 크게 감소하는데 F는 오히려 지금 여기 앞에서의 그 반시계 방향 회전 때문에 어디로 가려고 해? 고위도로 올라가려고 하지. 급상. 그러니까 F는 오히려 처음부터 증가하는 상황. 그럼 Z는 어떻게 돼야 돼? 많이 감소해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 이 지점, 이 부분을 이제 H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변곡점이 생기면서 반시계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야. 이해되나? 그래서 H1에서 2 지점으로 가면서 H가 확 줄어들고 Z도 큰 음의 값을 가진다. 자, 그런데 2에서 3으로 가니까 다시 H는 어떻게 돼? H가 증가하지. H가 증가하고 F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휙 돌다 보니까 F는 처음보다 어떻게 됐어? 더 저위도로 갔다, 그렇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니까 여기서부터 저위도로 쭉 갔어. 그러니까 Z는 어떻게 돼야 돼? 커져야 돼. 얘 분모가 커지는데 분자는 작아지려고 하니까 Z가 대신 커져줘야 되겠지. 그래야 T분의 D 포텐셜 와도가 일정하겠지. 그래서 다시 어떻게 된다?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올 거란 말이야. 근데 3지점도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이다? 계속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이다. 왜? 3지점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1지점과 지금 높이가 같은 상황을 가정한 거야. 3을 딱 넘어가지고. 근데 복원되는 과정에서 이 두께가 복원되는 과정에서 지면 부분은 빠르게 복원이 되는데 여기 위에 있는 경계면 부분에서는 조금 천천히 복원이 돼. 그러면서 3지점이 4지점보다 아직은 좀 높이가 높은 상황이야. 어쨌든 이렇게 복원이 쭉 된다. 그런 상황에서 H가 늘어난다. H가 늘어나는데 F는 여전히 저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여전히 Z는 플러스인 상황이지. 그래서 여전히 3지점에서도 반시계 방향으로 들고 있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저 위로 많이 갔다가 거기도 올려고 해. 근데 3에서 4지점으로 가는 과정은 뭐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으로 인해서 고위도로 올라간다. 그래서 3, 4를 비교하면 F는 증가하고 있다. 근데 F는 증가하고 있는데 H는 어떻게 돼? 작아지지. 그래서 Z가 어떻게 돼? 감소되어야 돼. 그러면서 Z가 감소하니까 여기서 다시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에 이런 회전 운동이 또 만들어진다. 3에서 4로 가면서 그리고 4지점 이후에도 이렇게 반시계 방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H는 이제 이 이후에 쭉 같을 거야. H는 변화가 없는데 F가 4지점 이후에 여기서 F가 어떻게 됐어? 플러스지. 그럼 Z가 어떻게 돼? 감소해야 되지.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Z가 감소하는 시계 방향이 이렇게 되고 또 다시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F가 감소하니까 Z가 다시 증가해서 반시계 방향이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긴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사행 같은 게 생기게 된다. 무슨 상황인지 이해되나? 그리고 선생님이 이때 예시로 든 산이 뭐였지? 히말라야 산이었지. 실제로 히말라야 산 부근에 이런 일이 있을까? 네. 있어. 그래서 이걸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간단히 한번 보자. 빙. 여기 히말라야 산이 어딘잖아. 네팔. 맞아, 네팔. 여기 인도 있지, 인도 위에 그리고 여기 네팔이야, 여기 네팔. 여기 보이나? 여기 네팔이야. 여기 산맥이 있어. 지금 여기서 초록색을 의미하는 것은 현재 모델이 뭐냐 하면 공기의 지표면상에서 공기의 바람, 이 속도를 의미해. 근데 여기가 히말라야 산맥이야.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맥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산맥이 있으니까 여기는 바람의 표현이 거의 없잖아. 지표상에서. 근데 요 위에서 위와 아래를 보면 어디에 풍속이 되게 강해? 위에 보면 이렇게 강하게 표현되어 있는 게 보이지? 그리고 아까 쌤이 수업 때 설명한 것도 그렇지만 어떤 산맥이 여기 있을 때 산맥에 약간 풍하측, 여기가 풍상측인데 풍하측 이쪽에서 공기가 어떻게 이동을 해? 이렇게 이동을 하지. 그러면서 여기 고기압성 흐름이 생기면서 여기에 풍속이 어떻게 된다? 빠르게 흘러가게 된다. 우리 북반구에서 고기압성 흐름이 저기압성 흐름보다 빠르다고 얘기했었잖아. 맞지? 그런 것처럼 고기압성 흐름이 이렇게 생기면서 이 산맥 여기 위쪽에 빠른 풍속이 나타나. 그래서 오늘의 시뮬레이션 결과도 그렇고 뭐 다른 날에 예를 들면 전날 여기도 보면 여기 산맥이 있어. 여기 산맥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는 풍속이 빠르고 여기는 물론 갈라지면서 갈 수 있지 이렇게. 근데 여기는 느리게 나타나고 여기는 이렇게 빨리 나타나. 왜? 여기에 히말라야 산맥이 있으니까. 얘들아.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은 요 위도 때는 무슨 바람이 있는 데다 대기 대순환을 생각하면 편서풍이 있는 데야. 그래서 사실은 바람이 일단 이렇게 전체적으로 불어. 전체적으로 부는 상황에서도 여기에 왜 유독 여기가 여기보다 풍속이 빠르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방금 우리가 배웠던 포텐셜 마도의 법칙을 적용해 봤을 때 해석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러한 상황을 이러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서풍으로 인해 산맥을 넘어가는 일체의 포텐셜 와도 보존을 위해서 행성 와도와 상대 와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봤고 이번에는 반대로 그러면 동풍으로 인해서 산맥을 넘어가면 어떨까? 궁금하지? 맞나? 보자.
자, 첫 번째 똑같은 원리야. 근데 좀 결과를 보면 어때? 비교적 좀 간단해졌지. 비교적. 자, 0에서 1로 가는 상황에 마찬가지로 앞에 산이 있으니까 이제 압축이 돼서 높이가 높아진다. 그러면 h는 증가하고 h는 증가하고 f는 일정하려고 하니까 제타가 커져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의 운동이 제타가 커진, 즉 양의 값이 반식이다. 제타가 처음 0이라고 하자. 그러면 반식의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렇게 내려간다. 근데 1일 지나자마자 바로 이제 산맥을 만나니까 h가 점점 어떻게 된다? h가 확 줄어든다. 그리고 f는 이번엔 봐봐. 아까는 f가 이때 증가했을 거야. 근데 이번 f가 어때? 감소하지. 그러면 h가 감소하고 f가 감소해. 그럼 제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일정해야 될까? 살짝 그건 어떻게 그래? 요것에 관한 감소 비율을 그래. 비율을 생각해봐야 되겠지. 그러면 h의 감소 비율을 한번 생각해봐봐. 한 몇 정도 되는 것 같아? 절반 정도 돼버리는 것 같지. 물론 이거는 하나의 예시일 뿐이야. 이 산맥이 항상 요 높이일 필요는 없잖아. 근데 다른 반에서도 이런 질문들이 있더라고. 선생님, 이 산맥의 높이가 다르고 h가 다르고 f가 달라서 이런 해석이 다를 수 있지 않나요? 맞아, 다를 수 있어. 근데 선생님이 소개한 것은 대기역학이라는 책에 소개되어 있는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온 것일 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이 수치에 뭘 대입했을 때 또 어떤 결과가 나오고 그런 것을 너희가 너무 정량적으로 계산의 영역으로 접근하려고 하지는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 알겠지? 자, 그러면 h는 절반 정도 감소했어. 근데 여기서의 위도의 변화는 얼마나 될까? 한 10도, 20도 정도 되지 않을까? 위도 남북 사이에. 뭐 커도 30도라고 그러자. 그러면은 위도 30도의 차이가 그 사인 함수로 나타낼 건데 2분의 1 정도로 확 떨어뜨리나? 그 정도 아닐걸? 위도 10도, 20도 정도 차이면은 위도 사인 90에서 사인 30도로 가야 2분의 1이 되잖아. 예. 맞지? 그러니까 위도가 한 60도 정도 바뀌면 모를까? 아이가 사인 30이 2분의 1이고 사인 90이 1이잖아. 그러니까 사인 위도의 60도 정도 차이가 나야 한 반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근데 그 정도는 아닐 거잖아. 그러니까 비율을 따지고 보면 h의 감소 비율과 f의 감소 비율은 뭐가 더 크다? h가 더 크다. 그러니까 제타는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 감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다가 다시 감소를 하니까 다시 뜸의 값이 돼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된다. 그리고 2에서 3으로는 다시 h가 어떻게 돼? h가 증가하지. h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2에서 3 2에서 3 올라오면서 2와 3을 비교하면 f는 조금 증가해. 고기도 올라오고 있으니까. 근데 h는 어떻게 돼? 2배 정도로 확 증가해버려. 그러니까 제타도 어떻게 돼야 된다? 커져야 된다. 그래서 다시 여기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야 된다. 근데 이때 제타가 증가하는 비율은 사실 f의 증가 비율이 적으니까 보완해주는 정도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제타가 엄청 크지 않아. 앞에서는 어땠냐? 여기서는 이 제타가 엄청 작아져야 돼서 이렇게 돼야 됐어. 근데 이번에는 그 부호의 방향이 같으면서 이 제타가 사실 큰 양의 값이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서 3에서 4를 보면은 3지점과 3지점 이후를 보면은 이 높이도 점점 원래대로 가려고 하고 제타도 조금 커졌다가 h도 작아지고 h도 원래대로 가고 그 다음에 위도도 원래대로 가잖아. 그치? 위도도 원래대로 가고 그러면 제타도 원래대로 가겠지. 그러면서 점점 얘가 이 회전이 사라지고 약해지고 사라지면서 이렇게 그냥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서풍에 의한 동진과 동풍에 의한 서진의 이 경로가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조금 차이가 있다. 즉 얘가 조금 더 뭔가 원래 위치로 복원되려는 경향성이 크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방금 설명한 내용 그래도 다 이거 지금 다 깨어 있어서 잘 귀를 열고 들어줬던 것 같은데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 글로 선생님도 적어 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면서 또 이해가 안 되거나 질문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회전, 비회전 유치 한번 보자. 선생님도 교재 연구를 하면서 이 부분을 읽어봤는데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 앞서 계속 회전 유치, 그래. 회전 유치에서 회전할 수 있다. 비회전 유치, 그래. 제타가 0이면 회전 없이 그냥 쭉 가겠지. 그 정도였는데, 그래.
그 정도였는데 굳이 여기서 조금 끄집어 볼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자면 자 여기 한번 볼까. 이게 의도된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걸 남북 방향이라고 하자. 그리고 이걸 편의상 동서 방향이라고 하자. 그러면 아래쪽은 유속이 요만큼의 길이로 표현되어 있고 여기도 요만큼의 길이로 표현되어 있어. 근데 여기는 요만큼의 길이로 표현되어 있고 여기도 끝이 없어. 머리가 없으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은 북쪽으로 갈수록 동쪽으로의 속도가 어때? 빠르지? 그럼 요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속도 차이로. 속도 차이에 회전이 발생할 수 있겠지. 즉 이 상황에서는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가 증가하는 상황이야. 예. 그리고 z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v 마이너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야.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상황을 생각해보면 얘가 양수니까 z가 뭐가 돼? 수학의 값이야. z값의 값이 무슨 방향 회전? 시계 방향. 그래서 여기 시계 방향 회전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이후의 상황을 한번 보자. 그럼 얘는 바람이 여기서 감겼어. 여기서 감기니까 여기에 동쪽으로 하는 성분의 속도가 커져. 앞에서 감겨버렸으니까 맞지? 여기 거의 없다시피 해. 근데 이 부분은 어때? 있지. 속도가 쭉쭉 가고 있지. 그럼 이 상황은 북쪽으로 갈수록 즉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가 어때? 작아지는 상황이지. 요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까지 보면. 그러니까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가 이번엔 음인 상황이야. 요게 음인 상황이면은 이 z는 뭐가 돼? 플러스가 되지. z가 플러스면 무슨 방향 회전? 반시계 방향 회전. 그래서 실제 유치에서 이 별표가 아마 뭐 입자인가 싶은데 그래서 뭐 여기 뭐 모이고 뭐 여기 모이고 뭐 이런 건가 싶은데 어쨌든 실제 유치에서는 이렇게 시계와 반시계 방향의 어떤 회전이 이제 공존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나타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이 그림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좀 얘기를 해본 거예요. 다른 의미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유치 입자들이 그래 회전할 수 있겠다. 뭐 속도 차이가 있을 때 발생한다. 이건 앞에서 수식에서 다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비변적 유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남북 방향의 속도가 뭐 거의 지금 일정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 회전성이 거의 없겠지. 그래서 입자들이 어떤 이렇게 뭐 회전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잘 간다 이런 게 이 지필진이 알려주고자 했던 의도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강조하는 부분은 실제 이런 유체의 흐름이 잘 있다 없다? 없다. 유체는 점성이 있고 또 뭐 온도 차이, 밀도 차이가 있다면 결국에는 그 차이로 인해서 작은 어떤 회전이 발생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또 여기서는 조금 하고 있다. 우리 교과서에 여기 알부분, 이 부분. 특별한 경우에만 생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 없는 논외의 문제인데 그러면 가와 남한을 생각해 봤을 때 얘들의 공통점은 뭐냐? 그냥 서에서 동으로 어떤 이동 경로상의 특별한 변화 없이 쭉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 그렇지? 근데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유체의 거동에서 유속의 변화가 아니라 지형의 변화를 생각해 보자면 어떨까? 즉 강에 따라서 부비체. 처음에 유속이 이렇게 일정한 상황이 있었거든. 그런 경우에 이런 누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A에서 플러스 뚜껑을 여기 강에 던져버렸어. 그러면 안 되겠지. 자 그래서 쭉 가고 있어. 근데 이런 지형의 차이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유속의 차이가 발생하나 안 하나? 하지. 어떻게 생기지? 바깥쪽이 느려져. 바깥쪽이 느려지고 한쪽이 빨라. 안쪽이 빨라져. 진짜 봐. 빨라. 바깥쪽이 바깥쪽이 빨라지지 않아? 바깥쪽이 빨라져. 바깥쪽이 빨라질걸? 그래야 같이 이동하지. 안쪽이 느려지고 바깥쪽이 빨라지면은 안 되잖아. 여기가 빨라지니까 우리 혹시 지리나 사회 시간에 배웠나? 양력이 여기 뭐가 일어나? 이 바깥쪽에 뭐가 일어나? 침식이 발생해서 침식이 여기서 많이 발생하잖아. 혹시 중학교 때 사회 이런 거 배운 적 없나? 사회 시간이 있는 거 같지? 시간은 아니지. 지리 이럴 때 안 배우나? 지리가 지리가 포함된 이제 중학 사회에서 그냥 과학 어떻게 배우는 지구과학 거야? 시간. 지구가 과학에 그래 이런 내용은 뭐 다루면 좋겠지만은 몰라. 너희 다 학교 다르고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 뭘 배웠는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그래 여기에 유속이 빨라져서 이 이제 강 구비의 바깥쪽에 여기에 이제 풍화 침식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공간 쪽이 빨라진다. 그러면 지형의 이동 경로상의 차이 때문에 이런 플라스틱 이동이 지형의 즉 이동 경로의 차이로 뭐가 생긴다? 회전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얘들아 여기서 하다가 여기 지형의 차이가 발생하면 유속을 일정하려고 했는데 돌아가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유체 옆학에서는 항상 경로가 일정한 것이 아니라 공학에서도 이런 유속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또 어떻게 이제 수학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은 이제 너희가 또 대학교 가면은 아마 뭐 공대나 아니면 뭐 유체 역학을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에서는 지금 있는 내용보다 더 자세히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때는 너희들이 또 더 똑똑해져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와도와 관련된 109페이지부터 111페이지, 108부터 110까지 내용 조금 길었는데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다룰 내용은 해파. 해파다, 해파. 자, 선생님이 뭐 한 두씩 해서 나눠줘. 요거 영상 좀 꺼줄 수 있을까?